지금 21세기 천문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제가 실제로 연구에도 쓰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천문학자들이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일러스트리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러스트리스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TNG라고 하는 이제 버전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 총 8,000개가 넘는 CPU를 계속 돌려서 전체 계산한 시간만 따지면 거의 한 1,900만 그 CPU 시간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산량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만들어진 가상의 우주가 데이터만 230TB에 달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면 빅뱅 직후에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가상의 우주죠. 가상의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입자들의 분포를 시작으로 어디가 밀도가 높았는지 어디가 밀도가 낮았는지 이거 이제 랜덤하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우주의 골격, 필라멘트 같은 기다란 흐름이 만들어지고, 밀도가 낮았던 지역은 사방으로 물질을 빼앗기면서 텅 비어있는 보이드라고 하는 그런 텅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필라멘트를 따라서 은하가 줄줄이 이어지고 보이드는 더 넓어지고, 결국에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거대하게 은하들이 마치 그물처럼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가 재현되기까지 거의 130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역사를 정말 완벽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초고해상도냐면, 옛날에 투박한 우주 시뮬레이션들은 기껏 해봤자 그냥 그 우주 거대 구조의 골격 정도까지만 만드는 게 최선이었어요. 은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은하의 공간 분포까지만 만드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러스트리스 TNG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은하의 형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하가 막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고, 어떤 은하는 되게 납작한 별 원반을 갖고 있고, 심지어 소용돌이 친 나선팔까지 갖고 있고, 그래서 진짜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데이터와 이 가상의 우주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아니면 시뮬레이션과 관측이 아직 얼마나 어긋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론들을 손보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현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막 수천 대 CPU를 돌려서 우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한 시뮬레이션된 우주는 지금 우주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난제들이 몇 개 남아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Missing Satellite Problem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뭐 실종된 위성은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우주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도 있지만,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물질도 있고, 또 우주를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도 있고, 이제 이 세 가지가 함께 구성된 우주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우주의 표준 모델을 암흑 에너지, 그리고 차가운 암흑 물질, 콜드 다크 매터라고 해가지고 람다 CDM 표준 모델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이걸 적용해서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 은하가 우리 은하만큼 커다란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그런 커다란 은하보다 100배, 1000배 정도 더 가벼운 꼬마 은하들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보면 우리 은하 정도로 무거운 덩치 큰 은하들 주변에 한 1000여 개 정도는 되는 아주 많은 위성 은하가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보잖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 은하 주변의 위성 은하 개수를 보면 6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보면 안드로메다나 우리 은하 같이 덩치 큰 은하 주변에 어지간해선 수백 개 내지 1000개 정도는 되는 아주 많은 위성 은하가 벌떼같이 맴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관측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위성 은하가 없는 거예요. 뭐 100개도 안 되는, 60개밖에 안 되는 적은 수의 위성 은하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위성 은하가 만들어지는데 관측에서는 사라졌으니까 이 실종된 위성 은하가 대체 어디로 간 거냐라는 문제가 바로 Missing Satellite Problem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냐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이거죠. 일단 위성 은하 자체가 너무 어둡고 흐릿해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관측을 못했을 테니까 우리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돌고 있는 흐릿하고 펑퍼짐한 위성 은하들을 아직 다 못 본 게 아닐까, 이런 간단한 설명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아직도 이 숨어있는 위성 은하를 찾으려고 하는 관측들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우리 은하 헤일로를 떠돌고 있는 성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오래전에 해체된, 모양이 파괴된 위성 은하의 조각일 수도 있다라는 해설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오메가 센타우리라고 해서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가장 무겁고 커다란 구상 성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냥 성단이 아니에요. 보통 성단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하나의 가스 구름이 한꺼번에 수축해서 탄생한 동갑내기 별들, 같은 세대의 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천체를 성단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젊으셨던 시절에 이제 연구를 하셔서 처음으로 밝혀냈던 아주 중요한 발견이기도 한데,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을 쭉 관측을 해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별들이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멀티플 파퓰레이션, 다중 종족 성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는 여러 세대의 별들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여긴 처음부터 그냥 평범한 성단이 아니었을 거다. 원래는 여러 세대의 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작은 은하였지만 그 은하가 우리 은하 중력에 붙잡혀서 막 맴돌다가 외곽이 흐트러졌고 날아가 버렸고 그 중심에 씨앗만 남게 되어서 지금은 겉보기에 성단인 척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